지금까지 저희는 주로 여러 나라와 그 수도에 대해 이야기해 왔는데요. 몇몇 도시는 여러분의 흥미를 끌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도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수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한 나라의 수도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이 거대한 나라,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약 7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거대한 나라의 심장으로 불리는 모스크바는 벨라루스 바로 동쪽 우크라이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베리아가 지배하는 극도로 추운 북부 지역과는 달리 모스크바는 서쪽 국경을 따라 비교적 온화하고 따뜻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의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모스크바는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 50도 안팎을 맴돌며 비교적 온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의 겨울은 여전히 매섭게 추울 수 있죠. 도시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스크바가 그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총 면적은 2,551km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는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러시아에서 단연코 가장 인기 있는 도시인 모스크바에는 약 1,9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까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850년 이상 러시아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꽤나 놀랍습니다. 물론 이 좁은 지역에 밀집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이 중요한 도시에는 고층 빌딩과 마천루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수백 채의 고층 건물을 볼 수 있죠. 이곳의 평균 아파트 임대료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경우 최소 10만 루블부터 시작합니다. 이 3룸 아파트의 임대료를 달러로 환산하면 최소 7,000달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모여드는 모스크바, 특히 러시아에서의 생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도시의 월 생활비는 최소 5,100달러는 예상해야 합니다. 5만 루블짜리 아파트도 찾을 수 있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최소 20년 이상 되었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매우 작습니다. 전 세계 수도의 거의 절반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지만 모스크바는 근처에 바다가 없습니다. 대신 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모스크바 강이 흐르고 있으며 러시아 사람들에게 1년 내내 평화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강은 주민들의 육상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은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은 도시의 심장부이자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궁전은 러시아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이며 러시아를 방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푸틴 대통령의 공식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고등법원들이 모여있는 도시이자 국가 행정의 중심이며 부유한 올리가르히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며 도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호화로운 관용차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에는 크렘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궁전들이 많다는 점도 언급해야겠습니다. 한편 영어로 흔히 불리는 붉은 광장 레드 스퀘어이 바로 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장 주변은 자갈돌로 포장되어 있으며 쓰레기 한 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붉은 광장은 모스크바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 도시의 건축물은 강력한 기반 위에 세워진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곳의 붉은 광장은 매우 넓어서 푸틴 대통령 같은 지도자들이 연설을 하거나 국경일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모스크바의 또 다른 상징인 역사적인 성 바실리 대성당은 붉은 광장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으며 이 광장의 가장 위대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긴장된 외교 관계로 인해 서방 항공사들의 러시아 운항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면서 광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원 덕분에 1년 내내 분주하고 활기찬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활력의 주요 징후 중 하나는 도시에서 자주 열리는 축제들입니다. 운이 좋다면 방문 기간 동안 이러한 매혹적인 축제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현지인들에게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모스크바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에게는 분명 흥미로울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여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사람들은 반소매 차림으로 거리를 거닐며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낮이나 저녁이나 활기가 넘칩니다. 역사적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활동적이고 편안한 생활 방식을 제공합니다. 거리는 친구 무리들로 가득하며 혼자 걷는 사람을 보기란 드뭅니다. 몇몇은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심지어 거리에서 사진작가들에게 사진을 찍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사진 문화는 꽤나 인상적입니다. 도심에는 고급 카메라를 든 전문 사진작가들이 러시아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붐비는 장소에 배경을 설치하고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전문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모든 구석 공원, 강거리, 그리고 건축물 자체가 완벽한 사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사진 찍히는 것을 정말로 즐깁니다. 심지어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진을 찍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공격적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촬영하지 않더라도 항상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자신들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는 서유럽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건축물을 자랑하며 각각의 건축 경이로움은 국가의 상징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살기 좋은 이상적인 장소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충족시킵니다. 외식을 하고 싶다면 수백 가지의 식당 옵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공원이나 나이트클럽 방문에 지쳤다면 탐험할 수 있는 더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긴다면 모스크바에는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얼굴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슬라브 민족의 특징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0명 중 약 8명이 하얀 피부를 가졌고 종종 금발이며 많은 러시아인들이 파란색이나 녹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움은 주관적이지만 슬라브족 외모에 대한 전 세계적인 매료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러한 관심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는 그들의 높은 자신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 사람들은 나갈 때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가벼운 낮 만남에서도 상당히 우아하게 옷을 입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활기찬 모스크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당한 소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달에 4,000원 달러에서 5,000달러 범위의 순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화로운 생활 방식이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너무 비싸다면 모스크바 바로 동쪽에 위치한 블라디미르 시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동부에는 크고 활기찬 도시인 카잔이 있습니다. 덜 붐비지만 여전히 잘 발달되어 있고 핀란드 국경 근처에 위치한 도시를 선호한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바로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이곳은 모스크바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의 젊은이들도 끌어들입니다. 이는 이 도시가 러시아 최대의 공과대학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국제적인 경력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으로 옵니다. 현재 모스크바에는 13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이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듭니다. 러시아는 주로 러시아 정교회 국가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구조와 통치 스타일은 사람들의 의복과 생활 방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또는 정부의 압력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생활할 자유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사람들은 장소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춤추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서유럽의 생활 방식에 필적하는 삶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에너지와 재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스크바 주민들은 매우 의욕적이며 이는 음악 연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생계 수단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모든 길모퉁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스크바를 거닐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끊임없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저녁 해질녘 시간에는 모스크바의 보도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며 빈 보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에 가지 않더라도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공원과 보도 지역을 채웁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한쪽에 주차하고 트렁크를 열고 물담배, 호카쿠를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자리가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물담배와 음료를 들고 차 트렁크에서 야외를 즐깁니다. 먹고 마시는 대신 일부 사람들은 모스크바 강이 푸른 강둑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저녁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벤치를 다양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 눈에 띄는 한 가지 측면은 인구가 비교적 젊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품 소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적으며 거리에서는 주로 50세 미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령자들은 종종 지하철에서 발견되며 거리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지하철 이야기인데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지하철 네트워크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수도의 웅장함에 걸맞은 상세한 교통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스크바의 지하철역들은 다른 러시아 지하철들처럼 꽤 인상적인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 시대부터 물려받은 이 초세련된 지하철 디자인은 정말로 러시아 최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를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 모스크바의 각 지하철역이 얼마나 우아하고 깨끗한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 걸쳐 지하철 시스템은 11개 노선에 160개 이상의 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호화로운 자동차의 높은 수입니다. 특히 저녁에 이런 고급차들을 보게 될 것이며 각 차량은 정말로 눈부십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메르세데스, 그리고 다른 종류의 고급차들이 어디를 보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납니다. 도시에는 모스크바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말라야, 브론나야, 마라야, 비루나야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택시가 흔하며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말라야와 페트롭카 같은 모스크바 거리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비싼 브랜드 쇼핑센터와 가장 호화로운 차량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 거리들의 교통체증과 인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는 코스모폴리탄적인 다국적 도시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영어로 의사소통 장벽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인구는 또한 풍부한 음식 문화를 반영하여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스크바의 번화한 거리는 신혼부부들의 결혼식 축하 장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위해 모스크바의 고급 동네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모스크바 강 주변에 여러 쌍의 신랑 신부와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 있는 것을 보더라도 흔한 광경입니다. 모스크바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이는 간소하고 소박한 모임입니다. 오늘날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활기차고 안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탐나고 흥미로운 수도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스크바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에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이나 제약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한 나라의 수도 외에 눈에 띄는 도시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외에 나폴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 외에 맨체스터가 주목할 만한 도시입니다. 스페인에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모두 있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외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또 다른 주요 도시로 빛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404km2이고 인구는 약 600만 명입니다. 이로써 유럽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됩니다. 반면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약 200만 명의 주민으로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1,800만 명이 넘는 이스탄불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모스크바보다 선호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 러시아 도시로 핀란드 바로 남쪽에 위치하며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하의 국가들에서 차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서류를 갖춘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들은 월 2시간 내에 유럽 국가들로 쉽게 여행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모스크바보다 가지는 또 다른 이점은 바다로의 훌륭한 접근성입니다. 모스크바는 강만이 가로지르는 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서쪽 끝은 핀란드만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 만 너머에는 발트해가 있으며 도시의 귀중한 해양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물론 바다의 존재는 한 도시의 인기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다 접근성은 이용 가능한 활동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들은 지역 해변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지만 모스크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가족들이 특히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해변을 따라 한가롭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쾌한 바닷바람을 즐기며 도시 해안을 따라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름이 더 길다면 이곳은 러시아와 세계 최고의 휴양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여름은 짧고 날씨는 빠르게 서늘해집니다. 게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바다뿐만 아니라 네바강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강은 동쪽의 라도가 호수에서 흘러나와 도시를 세 갈래로 나눈 후 핀란드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결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서쪽 부분은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섬들 각각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뉴홀랜드입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이 섬들은 다리로 연결되어 하나의 응집력 있는 도시를 형성합니다. 총 42개의 섬과 작은 섬들이 도시에 있습니다. 섬들 외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54개의 운하와 거의 500개의 다리 덕분에 종종 러시아의 베네치아로 불립니다. 이 운하들을 따라 요팅, 야팅 스타일로 지어진 많은 웅장한 주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들은 종종 국가의 부유한 엘리트들의 거주지로 사용되거나 투자 호텔로 개조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베기아 화이트 나이트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녁이 끝없이 이어지는 태국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활기찬 밤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베기아는 극지방 근처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여름철에는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 밤에도 19시간 이상 낮과 같은 밝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해는 새벽 3시경에 뜨고 밤 현람시경에 집니다. 따라서 자정에 도시를 관찰하면 하늘이 여전히 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북극권에 가장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다른 지역보다 이 현상을 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5월부터 7월까지 지속되는 이 기간을 수많은 행사와 축제로 기념하며 도시를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변화시킵니다. 음악, 춤, 빛의 쇼,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 장관들은 이 기간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세계 최고의 목적지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 도시는 여름 내내 활기차게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곳에서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소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름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아름다움은 매우 잘 홍보되어 전쟁 전에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매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아 백야를 경험하고 밤의 빛 속에서 별들을 보곤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도시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200년 동안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1700년대 초 차르 표트르 대제에 의해 설립되었을 때 이 도시는 원래는 단지 늪지대였습니다. 유럽 전역, 특히 베네치아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차르 표트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운하를 갖춘 러시아의 베네치아로 구상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러시아의 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겼고 그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이 도시의 첫 번째 대학교는 1724년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40개 이상의 대학교가 교육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 도시는 러시아 전역의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모스크바에 필적하는 러시아 최고의 공학 및 기술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기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입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레닌그라드어라는 이름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격동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포위 공격을 견뎌낸 도시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엄청난 비극을 견뎌낸 레닌그라드는 900일 동안 항복하지 않고 포위 공격에 저항했습니다. 바로 그 레닌그라드가 다름 아닌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러분입니다. 1924년 레닌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기리기 위해 레닌그라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소련 시대 내내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을 유지했으며 1991년 소련 해체 후 보리스 옐친 정부 시절에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다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에게 단순한 보통의 도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역사 전반에 걸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왔으며 제국시대와 소련시대 모두의 러시아의 많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도시를 장식하고 있는 장엄한 건물들로 그 독특한 건축미를 보여줍니다. 제가 장담컨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면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내려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 걸작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사진을 찍거나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싶은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도시의 놀라운 건축물은 종종 흰색과 갈색의 색조를 띠며 주요 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식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와 경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럽의 많은 수도들을 능가합니다. 도시의 심장부인 넵스키대로 넵스키 프로스펙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이 유서 깊고 건축적으로 풍부한 대로를 따라가면 길거리에서 쓰레기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는 부분입니다. 이곳의 건축물은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종종 러시아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각 건물은 고유한 이야기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도시를 시각적으로 놀랍게 만들고 미적인 면에서 모스크바와 쉽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며 특히 업무 시간에는 자동차와 보행자들이 이리저리 이동합니다.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시각적 경험을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깨끗한 거리와 인상적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드는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모스크바에 필적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들의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거리와 공원은 항상 활기가 넘치며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모스크바에서도 발견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에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사교를 즐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을 보기는 드뭅니다. 낮 동안에는 집에서 거의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하러 가고 저녁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활기찬 환경에 몰입합니다. 바쁜 일정과 사교 계획으로 그들은 옷을 차려입고 이른 아침 시간까지 즐깁니다. 밤에는 부유한 러시아인들이 화려한 차량으로 밤 문화를 지배하면서 거리는 고급차들로 가득 찹니다. 게다가 러시아 사람들은 밤낮으로 휴대폰에 붙어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친구들과 채팅을 하든 화면을 스크롤하든 그들은 기기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과 주말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붐비는 공원은 이 사람들이 삶을 얼마나 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도시는 충분한 공원과 녹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공원 중 어디에서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이 지역들의 음악 소리와 예술가들의 존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수백 개의 박물관과 역사적 명소가 있는 예술도시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명소로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카잔 대성당, 그리고 페트로프 궁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잔 대성당은 그 웅장한 디자인으로 단연 돋보입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1081년 완공 이후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여성의 문맹률이 90% 이상인 매우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를 자랑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성들은 교육 용기 그리고 성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직업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두 도시 중 하나로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1억 4,500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모스크바와 비슷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 부동산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월 75피천건 루블 미만의 아파트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평균 가격은 종종 150천 루블까지 오릅니다. 참고로 100천 루블은 약 7,000달러에 해당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투룸 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이라면 약 7,000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